아무 일도 이상하죠?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분명 이렇게 쉬고 있는데 왜 지칠까요? 이렇게 눈물이 날까? 여러분, 혹시 이런 아침 맞이해 보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먼저 무겁습니다.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이미 녹초가 되어 있어요. 오늘 병원 예약 잊으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또 바쁘다고 하면 어쩌지? 남편 건강검진 결과 나왔을 텐데, 혹시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고 아무 사고도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벌써 하루치, 아니 일주일치 걱정을 다 살아낸 것처럼 숨이 가빠집니다. 부엌에 서서 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젊었을 땐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가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1960년대생, 아니 그 전후로 태어나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요.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힘들다. 어릴 적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답답했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러세요? 그냥 쉬시면 되잖아요. 철없는 딸이었죠.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걱정 리스트 확인이라는 것을요. 아버지, 아침 식사는 제때 차려졌나? 애들 학교 준비물은 챙겼나? 시어머니 병원 예약은 언제였지? 이번 달 생활비는 모자라지 않을까? 애 아빠 직장에서 무슨 일 없으려나? 어머니의 하루는 늘 남의 하루였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나 오늘 뭐 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늘 너희는 뭐 먹고 싶어? 아빠는 뭐가 필요하니? 였습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환갑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약한 게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삶을 책임져 온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책임져야 한다고 배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여자는 참아야 해. 엄마는 강해야 해. 가족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파도 힘들어도 외로워도 참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참다 보니 언젠가부터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더라고요. 식당에서 뭐 드시겠어요? 물어보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나는 뭘 먹고 싶지? 평생 가족 입맛 맞추느라 정작 내 입맛은 잊어버렸으니까요. 1960년. 우리는 참 특별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가 전쟁의 폐허에서 막 일어서던 시절, 우리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와 함께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너무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죠. 너희는 우리처럼 살지 마라.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에, 결혼하고는 살림에, 아이 낳고는 육아에,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는 부모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더 행복하지는 않을까요?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이제는 휴대폰으로 손주 얼굴도 볼 수 있는데 왜 마음은 더 텅 빈 것 같을까요? 며칠 전 읽은 글에서 이런 표현을 봤습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 성장 곡선과 함께 태어났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성장은 어디선가 멈춰버렸다.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는 이름보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 불리는 시간이 더 길었던 세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엄마, 시장 가면 내 며느리,
동창회 가면 그때 그 애 맞지. 정작 제 이름으로 불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이름을 부를 일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출가했거나 독립했거나 바빠서 자주 연락도 안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둘 곁을 떠나셨어요.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비로소 생긴 여백. 그런데 이 여백이 왜 이렇게 낯설고 불안할까요? 왜 이 조용함이 평화롭지 않고 두려울까요? 며칠 전 저는 동갑내기 친구들과 동네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1960년생. 올해 65이에요. 수키, 은숙, 진희, 혜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입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도 끈을 놓지 않았던 친구들이에요.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누구는 운동화를 신고 왔고 누구는 무릎이 시큰거린다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높은 구두 신고 빨리 걷던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의 속도를 맞춰 걷습니다. 찻집에 앉아 차를 주문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수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애들 다 보내고 나니까 집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병 걸리는 줄 알았어.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키가 계속 말했어요. 20년 넘게 아침마다 애들 도시락 싸고 밥상 차리고 빨래하고 그랬잖아. 그게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맞아. 은숙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엔 백화점 가서 명품 가방 들고 남들 시선 엄청 신경 쓰이고 그랬잖아. 근데 요즘은 이 운동화가 제일 좋아. 편하고. 아무도 내 발 안 보더라고. 우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공감되는 웃음이었어요. 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비움 아닐까? 컵이 비어 있어야 새 차를 담을 수 있다잖아. 우리도 이제 좀 비워야 하는 시기인 거지. 철학적인 친구예요. 진이는 늘 책을 읽고 생각이 깊어요. 그런데 그때 평소에 말이 없던 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거야. 시어머니 인생, 남편 인생, 애들 인생 다 우리가 떠받쳐줬잖아. 근데 정작 우리 인생은? 우리는 우리한테 전화 한 번 안 걸었어. 그 말에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차를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으로 넘어갈 때 왠지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 먹었어? 괜찮아?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가 필요해. 나는 뭘 먹고 싶어.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젊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카페에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는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집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인생에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65. 이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65이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통계청에서 그러더군요. 우리 세대 여자들 평균 수명이 87세래요. 그럼 저한테는 아직 20년이 넘게 남은 거예요. 20년. 애 키우는데 20년 걸렸잖아요. 그 긴 시간이 또 남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20년을 뭘 하며 살아야 할까요? 또 누군가를 위해, 또 걱정하며, 또 미리 지쳐버리며, 버스에서 내려 집 앞 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혜자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에게 전화 걸 시간이지.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그게 전부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침묵이 서운했을 겁니다. 친구 만나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물어봐. 나한테 관심 없는 거야? 왜 맨날 할 말이 없어?
그런 생각으로 속상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거든요. 이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라는 거요. 남편은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요. 젊었을 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말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외출할 때 현관불 켜두는 것, 제가 좋아하는 과일 사다 놓는 것, 제가 아플 때 약국 다녀오는 것. 말은 없어도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함께 사는 법이 있다는 거요. 같은 종교를 갖지 않아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같은 취미를 갖지 않아도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우리 부부의 방식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왜 이렇게 살까 싶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책을 펼쳤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장자 이야기였어요. 그 중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허실생백, 빈 방에 빛이 들어온다. 방이 비어 있어야 빛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을 읽는 순간 가슴이 확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비워질 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걱정으로 꽉 차 있고, 책임으로 꽉 차 있고, 해야 할 일들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올 틈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 생긴 빈자리. 아이들이 떠나고 부모님이 가시고 해야 할 일들이 줄어들고 이 빈자리를 우리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나는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런데 장자는 말합니다. 비워라. 그래야 빛이 들어온다고. 그 빈자리를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빛이 들어오게 두라고.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라고.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하고 싶었던 것들, 꿈꿔왔던 것들. 이제는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책을 덮으며 저는 또 하나의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부동심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부동심은 흔들림을 그대로 두는 용기입니다. 불안해도 괜찮아. 외로워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외롭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이 조금씩 흘러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즐거웠어? 얼굴이 환하네. 저는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응, 좋았어.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저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불러봤습니다. 은미야. 언제 제 이름을 제가 불러본 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은미야,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이상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설레기도 하고 나는 오늘 뭐 하고 싶지? 그냥 산책, 도서관 아니면 그냥 집에서 쉬기. 뭐든 좋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여러분, 1960년생 동갑내기 여러분. 아니, 그 전후로 태어나신 모든 분들. 우리는 참 많은 걸 견뎌왔습니다. 가난도 견뎌냈고, 차별도 견뎌냈고, 외로움도 견뎌냈어요. 남들 눈치 보며 살았고, 가족 위에 참았고, 내 꿈 접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은 약한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너무 성실하게 삶을 책임져 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완벽한 엄마 안 해도 돼요. 완벽한 아내 안 해도 돼요. 완벽한 며느리 안 해도 돼요. 그냥 나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한 번만이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뭐 하고 싶지? 처음엔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런 질문을 안 해봤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조금 더 자주 불러주세요. 거울 보면서 조용히 속으로. 야, 수고했어. 오늘도 잘하고 있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삶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빛을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비춰도 괜찮아요. 허실생백, 빈 방에 빛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이제 빛이 들어올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우리는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이 채널은 우리 세대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